정말 많습니까? 아니면 그 찌라시처럼 도는 200 몇십 가지 특권 이 중에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고. 대표적으로 연금 준다. 연금 없앴습니다. 네. 했다가 논란이 커져가지고 바로 없앴고 저 비행기도 다 공짜로 타고 배도 공짜로 타고 아닙니다. 네. 다 돈 내고 탑니다. 네. 그냥 공짜로 타는 거 없어요. 네. KTX에 한해서 네. 공무상 출장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KTX 만. 있고요. 관용차도 나온다. 관용차 없습니다. 본인이 다 렌트해서 써야 되고 네. 유류비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근데 공항에선 약간 좀 특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전. 의전실. 네. 근데 거기 가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아니 불편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주로 가면은 그냥 거기 앉아 있게 돼요. 돌아다녀도 되는데 안 돌아다니는 못 거죠. 가봤으니까 뭐 알 수가 의원님 없어요. 같이 훌륭하신 분도 있고 네. 또 국회의원 하면서 원래 본인이 아닌 가족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네. 가족을 데려가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거 좀 없애야죠. 아, 이게 다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데 네. 제가 20대 때 처음 정치 시작했던 게 기초의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월급 한 300만 원 조금 더 받아요.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름값 내가 다 내야 되고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시킴 가서 그 일까지 해야 되고 네. 정당이 지역 조직 활동까지 해야 되지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활동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특권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제비 같은 경우는 꼬박꼬박 때마다 맞춰 올리잖아요. 네. 예전에 보좌진들도 줄이자 그랬는데 오히려 5급 비서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런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거든요. 그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브레이크를 데는. 누군가가 걸어줘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도 눈치 보니까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총선 승리 이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국회의원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좀 셉니다. 음.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 그러는데 음. 거기다 누가 태클 걸 사람도 없잖아요. 이 정도 되는 여론 네. 조성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꼭 좀 네. 드리고 싶네요. 노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핵관의 등장을 보는 것 같아서 한핵관의 등장이다. 그냥 인정하시죠, 뭐 스스로. 아, 한마디로 그냥 네. 한핵관이다, 이 사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한 만큼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일한 만큼? 네, 사실 좋죠.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비 깎자는 얘기에 네. 여론이 다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음. 차라리 조금 이건 물론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 수당을 주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원들에게. 네. 그러면서 나머지 수당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했는지, 입법 활동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 왜냐하면 돈을 딱 정액적으로 일을 못하든 잘하든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요 정말 일하기도 어렵고 비리가 생기기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네. 차별되고 하자는 아니 성과급을 줘야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네요. 딱 500에서 600 주고 한약간 하지 말라고요. 나머지는 JTBC 출연해서 벌면 되겠네요. JTBC가 불러주면 제가 언제든지 오죠. 아, 기본급에 플러스 수당으로 인센티브로 가자.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는 논란이 많을 텐데 네. 정량적 기준만 회의도 가지고도 참석하고.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회의 참석 이런 거 안 하면 회의 수당 빼야죠. 좋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비위 저질러서 감옥 가면은 그때는 무노동 무임금 해야죠. 그럼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안 하나에 뭐 10만 원씩 하면 법안 올 때마다 다 계속 막 이름만 이렇게 얹고 미루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건안 법안 다 뭐 이렇게 그 조정을 정량적으로 해야죠. 평가해서 이런 건 안 되고 네. 근데 적어도 가장 기본이 국회의원이 회의가 있으면 회의 나가고 의정활동 성실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받는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지금 급여가 나가고 국민들이 그건 좀 그런 거 문제 있다.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보도 있고 이러면 네. 당연히 불신이 생기지 안 생깁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이거 어쨌든 국회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이거 국회에 가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회의 안 나갈 때는 회의 이거 수당 받지 맙시다. 이걸 이제 만약에 누군가 얘기해. 네. 이거 국회의원들이 아 맞습니다. 우리 그럽시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답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별로 못 주잖아. 저희가 이제 노회찬 대표 시절에 정의당에서 어떤 안까지 냈냐면 네. 국회의원 보수 심의위원회를 외부인으로 별도로 두자.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네.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국민 정서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세비를 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자 이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뭐 진짜 반응들이 그러네. 없어요. 아니, 반응들이. 자기들 월급을 자기네가 정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세상에.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가 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다 근데 자기들이 이게 정하죠.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네. 아마 국회의원들이 갑이 되니까 못할 텐데 네. 지금은 공천을 앞두고 있는 때니까 아마 제가 예측컨대 아주 조만간 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적극 지지한다 막 서명하면서 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있지 않을까. 돼요. 연봉제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정하는 날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네. 그 임기 그러니까 총선하기 한 1년 전이나 네. 한 6개월 전쯤에 딱 그 타이밍 맞춰 가지고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뭘 그러면 바꿔요?
아니 연봉제를 이 국회의원의 아. 이 급여 관련된 네. 논의를 그래서 각 당에서 오케이가 되면은 협의가 가능하죠. 올해 총선 전에. 네, 총선 네. 전에 그것도 딱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아, 총선 딱 끝나고 나면 안 하니까 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아, 그럼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 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창성할래나요? 민주당 민주당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어쨌든 뭐 국민 여론을 무소화할 수밖에 없을 의제 때니까. 선점을 잘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이 또 시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 그럼 요거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지금 네. 시기도 좋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제일 힘셀 아니, 때고.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은 안 되지, 위원장이 안 돼요? 늦었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두 달 숫자를 남았는데. 줄이자 그랬어요 의원들. 숫자 줄이자. 네, 저는 네. 그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인구 10만 명 대비 국회의원 숫자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물론 이제 정치 체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감안해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제를 조합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반값 세비로 하자. 대신에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자. 아. 그렇게 해서 총액 네. 기준으로 지금의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늘리는 거죠. 급여는 네. 반으로 깎고 그러면 정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보수의 반 정도 받고 네. 이거 할래. 근데 난 그렇게는 못 하겠어. 하는 사람은 못 오는 근데 거죠. 그거는 국회의원 한 명의 세비만 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에 딸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것까지 다 같이 깎아야 되고, 뭐 보좌관들. 네, 네.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그 의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쉽지가 있습니다. 않죠. 지금 우리처럼 의원 한 명당 보좌진 9명, 10명을 두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사무처를 늘려가지고 네. 사무처가 정책 보좌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개인의 비서처럼 돼 있는 보좌진 네. 숫자는 반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혹은 그 이하로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네. 입법 보조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네. 국회 사무처 인력을 늘리면 돼요. 전문 인력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지역에서 선거운동 한참 진행하잖아요. 네. 우리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국회에 있지 않고 동네 와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바꾸자는 얘기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달라진다니까. 아, 요분들. 아니, 난 서약서 쓰고 갈 수 있어.